수채화가 아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아르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리는 붓 터치에 따라서 머금고 있던 그 물감을 우연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소재, 그 재료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협회의 용인지부에서 그리고 이제 마포미술협회에서 수채화 작가로 활동 중인 오영희 작가입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저는 원래 이제 자연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한국의 이미지를 담아서 자연과 함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와 지붕에 능소화꽃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리고 또 기와 지붕과 함께 목수국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공적인 걸 좀 빼고 오로지 자연만 함께 그려보자.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을 다 담아봤어요. 제가 이제 낙엽을 주로 이제 14년부터 쭉 그려왔는데, 그리고 18년 겨울이죠. 겨울에 부산으로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갔다가 바닷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집에서 한 3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낙엽만 그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커다란 욕조에 이렇게 집어넣고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 보니까 아, 그럼 나 물고기를 그려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고기 연작을 19년부터 한 11점까지 그려봤어요. 작년에 물고기만 그릴 게 아니라 내가 그려왔던 낙엽과 그리고 내가 즐겨 그리던 물과, 그러니까 물속에서 논이는 물고기와 낙엽을 한 번에 한 화면에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껏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제가 콜라보 시켜서 그려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옆에 두고 매일같이 그림 그리기를 하니까 언니가 보시고 막 이것저것 재료도 사주시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셨죠. 그리고 학교에 가도 미술시기대회 이런 데 나가서 또 입상도 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술대를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언니의 권유로 사범대를 갔어요. 사범대를 4년 졸업하고 나서 왠지 저는 항상 농촌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 현북면에 중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고 2년간 근무했었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서울 배화여고에서 한 3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오직 학생들한테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작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공부를 해야 됐는데 정인재 선생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지도도 받아서 계속 수채화 작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저희 언니는 왜 너는 네 작품을 안 하고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느냐, 빨리 작품 해라. 또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간도 할애해주고 뭐 제가 전시할 때마다 작품도 다 실어다 주고 이런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게 혼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도 가족이나 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남편도 적극 지지해주고 우리 아들, 딸도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를 또 좋아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유화도 가르쳐보고 아키를도 해보고 했는데 수채화가 아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아르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주 물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내가 그리는 붓 터치에 따라서 머금고 있던 그 물감을 우연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소재, 그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수채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약간의 변형과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아마 계속 저는 자연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을 해서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평안한 느낌과 또 잠시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잠시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림 속에 휴식이 있고 또 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더더욱 더 좋겠죠. 제가 그리는 그림이 풍경을 그리면 옆에 사람들이 좀 쓸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쓸쓸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비가 온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그 보도블록 위에 고인 물에 나무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나무가 아주 큰 고목나무였어요. 근데 그 고목나무가 무엇으로 제가 느껴졌냐면 교회나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고목나무 같은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탁 뒤돌아보고서 이렇게 그 물 위를 보니까 또 그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낙엽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낙엽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꼭 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낙엽과 저를 동일시해서 바로 저거다. 13년부터 계속 또 그렸었어요. 그 그림을 쭉 그려서 전시도 하고 그랬더니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꽃을 그리다가 낙엽을 그리다가 그렇게 즐겨 그렸습니다. 우중야경. 저희 남편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정지선에 딱 이렇게 멈췄거든요. 근데 앞에 보이는 불빛과 그 도로에 떨어진 물빛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져 갖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냥 그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에 담았죠. 막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보고 제가 이제 어느 부분을 그림 그릴까 선택해서 그렸는데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리기가. 저는 이 그림이 사실은 꽃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거의 인공물들이 있어서 그냥 그렸어도 별로 그렇게 그렸는데 우리 며느리하고 손자가 너무 좋다고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마 계속 저는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평안한 느낌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잠시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수채화가 아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아르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리는 붓 터치에 따라서 머금고 있던 그 물감을 우연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소재, 그 재료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협회의 용인지부에서 그리고 이제 마포미술협회에서 수채화 작가로 활동 중인 오영희 작가입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저는 원래 이제 자연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한국의 이미지를 담아서 자연과 함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와 지붕에 능수화꽃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리고 또 기와 지붕과 함께 목수국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공적인 걸 좀 빼고 오로지 자연만 함께 그려보자.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을 다 담아봤어요. 제가 이제 낙엽을 주로 이제 14년부터 쭉 그려왔는데, 그리고 18년 겨울이죠. 겨울에 부산으로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갔다가 바닷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집에서 한 3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낙엽만 그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커다란 욕조에 이렇게 집어넣고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 보니까 그럼 나 물고기를 그려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고기 연작을 19년부터 한 11점까지 그려봤어요. 작년에 물고기만 그릴 게 아니라 내가 그려왔던 낙엽과 그리고 내가 즐겨 그리던 물과, 그러니까 물속에서 논이는 물고기와 낙엽을 한 번에 한 화면에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껏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제가 콜라보 시켜서 그려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옆에 두고 매일같이 그림 그리기를 하니까 언니가 보시고 막 이것저것 재료도 사주시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셨죠. 그리고 학교에 가도 미술시기대회 이런 데 나가서 또 입상도 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술대를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언니의 권유로 사범대를 갔어요. 사범대를 4년 졸업하고 나서 왠지 저는 항상 농촌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 현북면에 중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고 2년간 근무했었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서울 배화여고에서 한 3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오직 학생들한테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작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공부를 해야 됐는데 정인재 선생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지도도 받아서 계속 수채화 작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저희 언니는 왜 너는 네 작품을 안 하고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느냐, 빨리 작품 해라. 또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간도 할애해주고 뭐 제가 전시할 때마다 작품도 다 실어다 주고 이런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게 혼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도 가족이나 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남편도 적극 지지해주고 우리 아들 딸도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를 또 좋아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유화도 가르쳐보고 아키를도 해보고 했는데 수채화가 아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아르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주 물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내가 그리는 붓 터치에 따라서 머금고 있던 그 물감을 우연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소재, 그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수채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약간의 변형과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아마 계속 저는 자연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을 해서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평안한 느낌과 또 잠시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잠시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림 속에 휴식이 있고 또 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더더욱 더 좋겠죠. 미술대를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언니의 권유로 사범대를 갔어요. 사범대를 4년 졸업하고 나서 서울 배화여고에서 한 3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오직 학생들한테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항상 저한테 남아있고 혹시 다른 사람의 개인전 같은 걸 가서 보게 되면 제가 집에 와서 한 3일을 가슴앓이를 했어요. 나는 언제 그림을 그릴까? 그러던 중에 이제 퇴직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서서히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린 작품은 저는 원래 이제 자연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한국의 이미지를 담아서 자연과 함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와 지붕에 능수화꽃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리고 또 기와 지붕과 함께 목수국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공적인 걸 좀 빼고 오로지 자연만 함께 그려보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공물을 빼고 이제 주로 이제 자연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저희 언니는 왜 너는 네 작품을 안 하고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느냐, 빨리 작품 해라. 또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간도 할애해주고 뭐 제가 전시할 때마다 작품도 다 실어다 주고 이런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게 혼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도 가족이나 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남편도 적극 지지해주고 우리 아들 딸도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를 또 좋아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림 속에 휴식이 있고 또 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더더욱 더 좋겠죠.
수채화가 아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아르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리는 붓 터치에 따라서 머금고 있던 그 물감을 우연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소재, 그 재료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술협회의 용인지부에서 그리고 이제 마포미술협회에서 수채화 작가로 활동 중인 오영희 작가입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저는 원래 이제 자연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한국의 이미지를 담아서 자연과 함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와 지붕에 능수화꽃을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그리고 또 기와 지붕과 함께 목수국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공적인 걸 좀 빼고 오로지 자연만 함께 그려보자.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을 다 담아봤어요. 제가 이제 낙엽을 주로 이제 14년부터 쭉 그려왔는데, 그리고 18년 겨울이죠. 겨울에 부산으로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 갔다가 바닷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집에서 한 3개월을 누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낙엽만 그리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커다란 욕조에 이렇게 집어넣고 물고기가 막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 보니까 그럼 나 물고기를 그려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고기 연작을 19년부터 한 11점까지 그려봤어요. 작년에 물고기만 그릴 게 아니라 내가 그려왔던 낙엽과 그리고 내가 즐겨 그리던 물과, 그러니까 물속에서 논이는 물고기와 낙엽을 한 번에 한 화면에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껏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제가 콜라보 시켜서 그려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은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옆에 두고 매일같이 그림 그리기를 하니까 언니가 보시고 막 이것저것 재료도 사주시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셨죠. 그리고 학교에 가도 미술시기대회 이런 데 나가서 또 입상도 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술대를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언니의 권유로 사범대를 갔어요. 사범대를 4년 졸업하고 나서 왠지 저는 항상 농촌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 현북면에 중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고 2년간 근무했었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서울 배화여고에서 한 3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오직 학생들한테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작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공부를 해야 됐는데 정인재 선생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작가로 등단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지도도 받아서 계속 수채화 작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저희 언니는 왜 너는 네 작품을 안 하고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느냐, 빨리 작품 해라. 또 남편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간도 할애해주고 뭐 제가 전시할 때마다 작품도 다 실어다 주고 이런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저도 그때부터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게 혼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도 가족이나 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남편도 적극 지지해주고 우리 아들, 딸도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를 또 좋아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유화도 가르쳐보고 아키를도 해보고 했는데 수채화가 아르시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아르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아주 물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내가 그리는 붓 터치에 따라서 머금고 있던 그 물감을 우연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번져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는 제가 아마 평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소재, 그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수채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약간의 변형과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아마 계속 저는 자연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을 해서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평안한 느낌과 또 잠시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잠시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또한 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림 속에 휴식이 있고 또 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더더욱 더 좋겠죠.